울고 웃고 짠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나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VJ 특공대는 그 복닥되는 세상 속 어디라도 달려가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집요하게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카메라 한 대만 어깨에 매면 못 가는 데가 없는 비디오 저널리스트들. 그들의 뷰파인더 속에 비친 우리 시대의 천태만상을 VJ 특공대가 샅샅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배지를 달고 보니 세상 인심이 달라졌다는 국회 신입생들.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은 그들의 행보를 따라가 봤습니다. 대하사극 태조왕건의 촬영 현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뒷얘기를 모아봤습니다. 교도소 높다란 담장 안에 교통준법 교실이 열렸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수인들의 인큐베이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벤처기업의 어엿한 사원, 디지털 키드, 팔자걸음에 효경을 외는 댕기동자, 아주 특별한 아이들의 24시를 지켜봤습니다. 가마솥처럼 뜨겁던 총선 열기 속에서 273개의 금배지의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그중 초선이 무려 110명, 의석의 40%를 새내기들이 차지한 셈입니다. 처음이기에 더 설레이고 또 처음이기에 더 부산한 국회 신입생들. 금배지를 달고 보니 세상 인심부터가 달라졌다는데 아직은 낯설고 아직은 어설프지만 이름값을 해야 하는 그들은 지금 의원 수업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는 아직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른다. 임종석, 운동권 출신으로 주목받은 16대 국회 최연소 당선자. 아이들에게 박영호는 여전히 6시내 고향의 진행자다. 친근한 이미지로 금배지를 차지한 30년 경력 방송인. 모래시계 세대 대표 주자로 남들보다 늦게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부겸. 이들은 모두 국회 신입생, 새내기 초선 의원. 금배지를 달고 나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당선 일주일 후 김부겸 당선자를 만난 건 경기도 군포시의 한 배드민턴 코트장에서다. 가끔씩 이제 전화 민원을 받는데 아이고 뭐 좀 난감한 게 많죠. 뭐 저 벌써 저 은행 대출하는데 보증서 달라는데 이게 참 아이고 네? 김 의원은 여기 우리가 이 저울로 가려고 얘기했던 거라 그걸 한번 추진해봐. 다른 시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보증 청탁부터 취직 부탁, 배드민턴 코트 정비까지 벌써부터 가는 곳마다 민원이 쇄도한다. 그중에는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부지기수.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쉽게 속단을 하거나 쉽게 예단하기 참 힘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들어줄 수도 그렇다고 대놓고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다. 같은 날 자연보호 행사로 강화 마니탄을 찾은 박용호 당선자도 정신없긴 마찬가지. 아니 국회의원 됐잖아요. 유명세 덕에 가는 곳마다 그를 반기는 환호가 따라다닌다. 아, 영광입니다. 전지 텔레비에서 안 보여서 이상하다 그랬지 내가. 6시대고요. 맞다. 네. 인정의 부수입도 짭짤하다. 고맙습니다. 이제 의원님이니까. 서글서글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 때문일까? 토마토 몇 알부터 막걸리까지 유난히 권하는 것도 많다. 지역 특산물 시장에선 당연히 인기 만점. 급기야 사인 공세까지 이어진다. 전에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오래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또 거꾸로 오래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성동지구당. 당선 전부터 세간의 화제가 된 임종석 당선자.
장안에 내로라 하는 여성 잡지들이 모두 다녀가고 라디오 인터뷰도 줄을 섰다. 팔팔건인데 그래 맞어. 임기일동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개혁이 좌초되면 우리가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고요. 스타의 행보는 언제나 세인의 관심사. 아직은 뭐 라이프 큰 스타일부터 차이 없어요. 건강 비결까지 아직은 모두 선거 공개해야 한다. 끝난 공인이 됐음을 느낌 실감하는 하루다. 외에는 뭐 다시 할까요? 모교 벤처 동문회 창립일. 아니 진짜 고생했어요. 아 진짜 잘했어요. 네? 까마득한 선배부터 희끗한 교수들까지 명함을 건네고 골칫거리 운동권 학생 회장 때와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성동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임종석 국회의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벤처 정치인으로 이제는 엄연한 귀빈 대접을 받는다. 차라리 세차를 좀 할 걸 그랬죠. 아이, 너무 좀 심한데 이거. 4년 된 김부겸 당선자의 자동차. 털털하고 꾸밈 없는 주인을 닮았다. 차 안에는 운전사도 없고 보좌관도 없다. 여벌의 바지와 운동화 한 벌이 바쁜 하루 일정을 말해줄 뿐이다. 예, 지금 일종의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그게 아니라 정말 한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양복바람에 족구 심판까지 마다하지 않는 김부겸 당선자. 어딜 가도 스스럼 없는 그 행동이 청년 운동가로 제야 정치인으로 살아온 20년 세월을 짐작케 한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전대 부의장 시절 임길동이란 별명으로 더 유명했던 임종석. 그러나 집에서는 그도 영락없는 신세대 아빠다. 아빠가 옛날에 아프면 할머니가 선거전을 치르느라 소홀히 했던 탓에 동아야, 4살 안 박이 동아는 된통 감기에 걸렸다. 좀만 더 먹자 이거. 야 맛있어? 옛날 사람들은 나란 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큰일 하거나 나란 일 할 사람들이 뭐 집안에 신경 쓴다 이러면 좀 이렇게 소인배 취급하듯이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지 마. 남편 선거운동 때문에 잠시 자신의 일을 접긴 했지만 곧 환경운동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김소희. 그녀도 분명 신세대 정치가 아내다. 예전엔 잠바와 면바지가 정장이었지만 어느새 양복이 더 잘 어울리는 임종석. 양복은 몇 번 정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한 5-6번이나 될 거예요. 겨울에 한 2벌 3벌 있으면 겨울 나오랬는데 이제는 뭐 좀 있어야 되겠죠. 경기도 군포시. 아내와 3딸에 둘러싸인 행복한 아침 식사. 가족들하고 얼마 만에 식사 같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얘들 말로 따르면 부정이면 처음이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쁜 행보에 선거가 끝나고도 가족들과 끼니를 같이 하긴 힘들다.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니까 식사는 거의 저희들끼리만 했죠. 저도 애들이 갑부집 딸이라고 막 놀리고 갑부가 됐어요 갑자기? 저도 뭐 달라진 건 많이 없어요. 아빠가 어디에 당선됐어요? 국회의원에. 국회의원이 뭐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현수는 끝내 대답을 못 찾는다. 국회 개원까지는 앞으로 한 달.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임종석 당선자의 중요한 하루 일과다. 쇄도 않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해 여중생에게 온 편지까지도 소홀히 넘기지 않는다. 120일 계산해갖고
느닷없이 날아온 기획팀장의 번개팅 제의. 아침에 한 9시쯤에 번개를 때리면 좋지만 예고 없이 갑자기 약속 잡아서 만나는 게 번개거든. 그걸 모르네. 그래서 번개 때리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온다고. 아니면 못 오고. 여기까지가 참가비가 있어. 참 모든 번개는 회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번개는 회비가 있고. 문제는 번개팅을 해도 밥 한 끼를 살 수 없다는 것인데 돈 없는 당선자에겐 차라리 고마운 선거법이다. 선거법이 매우 고마워. 근데 내가 너를 알고 나서 네 머리에서 나온 가장 좋은 생각인 거야. 번개가? 여기서 지금 번개를 11년 만에 예고 번개를 시작한 게. 고맙습니다. 그래도 11년 만에 좋은 생각했다고. 인동아 나와봐. 너 얼굴이 왜 그래? 하나 둘 셋. 아저씨 그래봐. 안녕하세요. 멋 모르고 따라하던 선거운동이 선거 아예 때문에 했다는 인사가 거 아니에요? 돼버린 정치가의 딸.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 겹겹이 쌓여있는 현안들. 앞으로 현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거로 해나갈 거는 여야가 없이. 인천 검단에서 강화까지 지역구가 유난히 넓은 데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얘기를 듣자니 몸이 열이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청량 없어도. 예. 고맙습니다. 잠이 안 오죠 요즘 정말.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당선되고 안 되고 그때 고민하는 것보다 요즘 고민이 더 잠이 오지 않으니까.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하물며 국회의원이야 오죽 부담이 크겠는가. 보고 듣고 배워야 할 것이 투성인 요즘. 그는 신문사설 한 구절도 그냥 흘려버리지 못한다. 연락 안 받았다는 당자들이 많이 나와. 옥수수 받아오죠.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지구당 사무실. 그나마 위원장 방한간이 따로 없다. 조금 협소하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지구당 사무실이 저희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식구들은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취사를 하고요. 이러면서 살림살이 규모를 많이 참 줄였습니다. 쓸데없는 경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규모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일요일도 없이 몰아친 빡빡한 일정. 깜빡 잠으로 하루의 고단을 푸는 새내기 의원. 대책 없이 발로 뛰던 재야 시절부터 몸에 익은 습관이다. 오늘 어떻게 일정이 많이 타이트했습니까? 그래도 일요일이라 그러니까 몸은 좀 마음은 풀리는데 몸이 못 따라니까. 비슷한 처지의 금배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본격적인 임기 개시 전에 생각할 것, 토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제일 많이 쓴 요구 중에 하나가 그 초심을 잃지 말아라라는 그 유권자들의 요구가 많았어요. 한적인 국회 행정부나 다른 언론이나 이거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하는 느낌. 시작은 교육 분야에 대한 좀 많은 공부를 하면서 상임위도 교육위원회를 하는 게 어떨까. 그 본래 전공이 방송국 출신이니까 문광위원회에 가고 싶은 게 제 이제 꿈이죠. 초선 의원일 때 저희도 한 국가의 운영 시스템의 일부분을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무위 쪽이나 이런 쪽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배지를 달고 보니 기대도 많고 할 일도 많다. 어깨 무거워진 그들의 꼿꼿한 초심을 변치 않도록 지켜보는 것은 그들을 국회로 보낸 우리들의 몫이다. 한편의 드라마가 세상 속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동해의 작은 항구 정동진을 유명 관광지로 만들었듯 KBS 대하사극 태조왕건이 문경세제를 하루아침에 10만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관객을 몰고 다니는 드라마 태조왕건. 그 숨가쁜 촬영 현장에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대하사극 태조왕건의 야외 촬영장. 너무 빨리 움직여버려 전부 다. 고려시대를 다룬 사극으로는 국내 최초입니다. 최고의 제작비, 최대 규모의 세트, 최다 인력 동원. 촬영 현장도 구경꾼 등살에 장내 정리가 어려울 만큼 북새통이다. 이처럼 숱한 진기록을 낳고 있는 대하사극 태조왕건 그 현장은 야외 촬영이 한창인 남한산성. 왕건 스텝이 행차하는 날은 산성 입구 주차장이 탈의실로 변한다. 이들은 모두 드라마 왕건에 동원된 엑스트라, 보조 출연자들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행인에서 병사로, 병사에서 행인으로 역할 변신을 한다는데 이번에 무슨 역할 맡으셨습니까? 병사 역할. 병사 역할요? 예. 근데 왜 또 집신이 있는데? 아 이건 집신은 이제 스님 역할 했을 적에. 스님이나 병사가 아닌 이제 옛날 그러니까 백성 일반 평민 이런 역할에는 집신, 그다음에 병사는 이제 이런 거 신고 그렇습니다. 촬영 현장. 이날 찍을 씬은 지는 해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왕건이 스승인 도선대사를 만나는 장면. 여기 이때 성향이 쫙 걸린다 이렇게. 이 두 카트만 맞추면 돼. 와서 대성.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장면을 찍어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석양신 촬영은 해가 지면 그야말로 하루를 공치는 셈. 그걸 잘 아는 전체 촬영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물론 예외도 있다. 하나, 둘, 셋, 애교. 다시 가. 야, 그 한 사람 거기 문 잠그고 있으라니까. 하나, 둘, 셋, 애교. 해는 계속 떨어지는데 마음은 급하고 일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광활한 대우주가 들어있다. 됐죠? 네, 좋습니다. 몇 번의 NG 끝에 겨우 감독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 금강산도 시구경이라 했던가 초대형 철가망인 밥차가 끼니를 나른다. 오늘은 특히 야간신이 줄줄이 있는 날이라 든든하게 먹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럴 땐 그저 빨리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최고의 메뉴. 저기 해장국하고요, 비빔밥이요. 따로 준비된 식탁 같은 것은 없다. 그저 밥그릇을 놓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화단 앞이건 차 안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장이 반찬이고 음식 앞에선 상전이 따로 없는 법. 드라마 속에 지엄한 어른 왕건도 대부대를 호령하는 감독도 모두 같은 처지다. 뭐 식사는 출연진이나 스텝이나 다 뭐 아무 구별 없이 이렇게 밖에서 드시네요. 이거 안 먹으면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뭐 똑같이 같이 먹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이제 그리 차지 않아서 다행인데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참 어려움이 많죠. 이게 어차피 또 식당이라는 게 없으니까 제일 먹고 이게 자는 것이 제일 어렵죠. 뭐든지. 그 식사하시고 또 밤 촬영이 있습니까? 해야죠. 지금 밥 먹고 바로 좀 해야죠. 야간 촬영을 위해선 몇 가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개를 만들어야 하고 드라마 배경이 고려 시대인 만큼 숲 곳곳에 있는 나무 벤치도 감쪽같이 가려야 한다. 그뿐이다. 병사들이 들고 있을 횃불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아무리 준비가 철저해도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예측 불허. 아니나 다를까 벌써 탈이 생겼다. 안개로 사용하던 스모그가 계속되는 촬영 때문에 그만 동인하고 만 것이다. 임시 방편으로 쓰던 자루를 찢어 연기를 만들어 보는데 교육시키면서 울면서 교육시킬 일은 가운데만 빼도 가운데만 양쪽으로 놔두고 양쪽은 보조로 쓰게. 아유 매워서 눈을 못 뜨겠어. 눈물 타령을 하다가도 수고하세요. 큐사인만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능숙한 연기를 보여준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 사극 태조 왕건을 위해서 세워진 야외 세트장. 세트장이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면서 촬영이 있는 날이면 10만 가까운 인파가 몰려든다. 총 부지 27,000평, 총 제작비 37억 원. 또한 건물에 올라간 기와만 해도 35만 장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 아저씨 왜 잠궈놓은 거죠, 이건요? 다른 안에 데는? 넣어갖고 사람들이 네. 하도 엉망진창으로만 걸어놔가지고 아, 여기가 누구 집인데요? 이 왕건 이제 그러니까 왕융, 네. 왕건의 아버지 왕융. 아, 왕건 생갑니까 그러면? 굳게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자 웅장한 고려궁이 주변을 압도한다. 말하자면 왕건의 생간세. 이제 여기서 이제 왕건이가 태어나는 이제 그 방입니다. 요 안에. 아, 여기요? 안에 여기 안에. 이렇게 화려한 왕궁을 모든 관광객에게 개방할 수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찍어가지고. 아, 이거 다 찍어놓은 거예요? 예, 찍어가지고 이렇게. 벽이 망가지고 창호지가 이거 완전 찢기고 뜯었네 이거는. 최대 제작비로 만든 국내 최대 오픈 세트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람들의 지나친 호기심 때문이다. 컵도 이렇게 있고, 담배꽁초까지 이렇게 있고. 철저한 역사적 보증을 통해 만든 문경 세트장은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장이기도 하다. 여기 왕관 세트 하나 구경했니? 네. 어땠어? 네가 이거 했거든요. 글씨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하려면 머리에 지나는데요. 그럼 한눈에 그냥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 그래서 좋아요. 우리나라 사극의 주 촬영장으로 자주 쓰이는 용인 민속촌. 이날은 드라마 왕건 촬영이 있는 날이다. 늘어놓은 소품 바구니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초경량 알루미늄으로 만든 갑옷만 해도 30여 종. 1,500가지 소품에 통일신라 유물에 나타난 디자인을 본떠 복원한 3,000벌이 넘는 의상까지. 이러한 소품과 의상을 운반하기 위해 동원한 차량만 해도 30대가 넘는다. 이날 대하사극 왕건을 위해 160명의 엑스트라가 출동했다. 큰 규모의 촬영이 있는 날이면 이들은 단순히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형 소품을 옮기고 세트를 세우고, 한마디로 이들은 촬영장에 없어서는 안 될 말 그대로 약방의 감초인 셈이다. TV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분장에 대사 연습까지. 이 양식 꽃을 주시다니요. 국민 장군님께서는 부처님이십니다. 최선에 있어선 주인공 못지않다. 집에 들어올 때 힘들었어요. 시험 봐서 들어왔어요. 아 여기도 경쟁이 심합니까?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흔히 막 엑스트라 그러고 이렇게 그런 역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대수롭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일 기분 나쁘다니까. 어떨때요? 그런 말, 뭐 저 엑스트라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일을 취급을 받을 때 우리 힘들어서 일하는데 그런 주목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하나의 부대를 연상케 하는 이들에게 드라마 PD보다 무서운 사람이 따로 있다. 일로 지나가라고 일로. 군사들이 여기서 껴서 일로 지나가 일로. 글로 가면 진짜 엇갈리잖아 지금. 뒤로 더 가라고 뒤로 더 가. 3대 쓰세요. 여기서 3대 쓰시고 간격은 2m입니다. 간격 2m. 왔다가 다시 들어가. 다시. 바로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는 엑스트라 감독. 말 그대로 엑스트라 총대장인 셈이다.
여기도 알았지? 그러고 거기도 줄 때 막 얘기 좀 해. 그냥 폰 생각하지 말고 자 지키세요. 막 그렇게 해. 촬영 준비 신호가 떨어지고 베테랑 엑스트라들은 잠시 여유를 부릴 줄 안다. 뭐예요? 자, 해켜. 스탠바이. 지나가는 연기지만 마침내 최선을 다할 순간. 자, 빨리 들어 여기. 엑스트라 감독은 엑스트라들의 연기 지도에서부터 인력 배치까지 사극 제작 전 과정에 걸쳐 깊숙이 관여한다. 아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다. 아 이런 흉년의 약.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다음 씬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엑스트라 감독은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이 이제 그 버스에 타고 여기 오는 과정, 이제 옷 입는 과정, 이게 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뭐 그게 통제가 힘들죠, 통제가. 이게 뭐 제가 한 20여 년간 대하 드라마를 해봤는데 뭐 그런 대로 뭐 그때마다 다 대처해 나가니까 힘든 건 그거죠. 뭐 또 인원 동원. 이러다가는 백성들에게 치여서 명부성의 공작이 제대로 될까 모르겠사옵니다.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연 배우신 촬영을 할 때면 엑스트라에게는 잠시 쉴 틈이 생긴다. 이들의 배역만큼이나 자는 모습도 천태만상. 그러나 아역 엑스트라들에겐 잠보다 더 달콤한 것이 간식이다. 오늘 몇 시에 나왔어요? 새벽 3시 반이요. 3시 반. 그렇게 일찍 나와서 피곤하지 않아요? 좀 피곤한데요. 그래도 여기 와서 하면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이쁜 척. 촬영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하는 것도 재밌고. 총 150부작으로 장장 1년 6개월 동안 시청자들을 찾아갈 대하사극 태조 왕건. 왕건이 가는 곳엔 화제가 있다. 곰국처럼 진한 삶의 드라마가 있다. 교도소는 법을 어긴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격리된 그 담장 안에서 좌측통행을 배우고 횡단보도 건너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은 더더욱 아니고 어른들이 교통법규를 다시 배우는 데는 대체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저마다 온갖 사연을 안고 오는 수인들의 집. 그중에서 수원교도소만큼은 모두 같은 이유로 수용된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이 모이는 교도소. 수원교도소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통사고 과실범 전담 교도소다. 전국 각지에서 사망사고와 뺑소니,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 등 큰 사고를 낸 사람이 실형을 받으면 모두 이곳으로 이송되는 것이다. 그렇게 수용된 사람이 현재 약 900명. 하루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책임자들인 셈이다.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형기는 대략 1년에서 2년 사이. 다른 교도소보단 비교적 덜하다 해도 이들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거실이라고 불리는 방이 2평 남짓. 보통 4-5명이 같이 지낸다.
세면과 볼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딸려 있는데 대부분의 수영자들은 몸을 씻는 것에 열심이다. 자연히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물을 아끼는 것도 천치. 화장실에 수도가 달려있지 않은 것이다. 하루에 한 방에 지급되는 물이 물통 하나. 이렇게 밖에선 신경 쓰지 않다는 것들을 몸에 익혀야 하는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 낸 사람들만 수용하는 수원교도소엔 이곳만의 색깔이 있다. 먼저 복도에선 철저하게 좌측 통행을 한다. 생활 습관이 안전운전을 결정한다는 신조. 여기서 꼭 이렇게 좌측 통행을 해야 됩니까? 네, 매일 좌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지금에는 몸에 익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선명하게 그려놓고 문으로 이어지는 길엔 횡단보도까지 만들었다. 두 번째, 무의식적인 교육까지 고려, 눈길 닿는 곳마다 표지판을 두었다. 사고로 처참하게 일그러진 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사고 현장 사진도 빈틈없이 걸어뒀다. 보고 또 보면서 경각심을 되새기자는 것. 마지막으로 교통교육 학교를 개방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 달에 30여 편, 일주일에 8편씩 비디오를 시청한다. 수용자들이 가장 머릿속에 남는다고 입을 모으는 교육도 이 비디오 시청이다. 이번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강사는 열과 성의를 다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외부에서 초청한다. 자, 잡아보세요. 운동신경을 과신하지 말라. 볼펜 잡기에 실패하다 보면 절로 알게 되는 교훈이다. 체험학습도 강조한다.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 브레이크를 힘껏 밟은들 원하는 지점에는 설 수 없다. 이 단순한 논리를 지키지 못해 사고를 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속도와 급정거의 함수관계를 직접 체험한 학생의 반응은? 90km 들어옵니다. 이러한 현장 교육은 자만과 방심이 사고를 부른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지금 체험하셨는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사고 날 때 제 사고 날 때 생각도 나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직접 이래 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더라도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고 날 때도 제가 브레이크를 급제동하면서 앞에 보행자를 친 사고였는데 그 생각도 잠깐 스쳤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 6시 30분. 아침을 여는 점호가 시작됐다. 출소를 한 달 앞두고 있는 가석방 예정자들의 하루. 배시차 소리가 식사 시간을 알린다. 너나 할 것 없이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 여느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식사는 방 안에서 해결한다. 기본 메뉴에다가 개인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반찬까지 보태져 식탁은 그리 초라하지만은 않다.
식사 후 자유 시간. 대부분 아침 운동에 바쁘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체력 단련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재산이기에. 수업 중에서도 내심 기다려지는 수업이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미모의 강사가 이끄는 친절 수업. 친절과 미소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교육이다. 어쨌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미소를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 또한 웃음. 위스키. 굉장히 재밌죠? 교실 전체가 폭소마당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 위스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마침내 수용자들도 진심으로 알게 된다. 자신들의 사고가 여유롭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그래서 작은 미소 하나가 인생의 행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친절 수업이 성황리에 끝났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석방 예정자들이 온종일 교통교육에 바쁜 반면 형기를 많이 남기고 있는 사람들은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여기서 있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6개월 수료에 이제 시험이 합격이 되면은 정비사,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하루 8시간씩 집중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1년이 걸려서 따는 자격증을 반년 만에 따는 것이다. 교육장에서 그리고 작업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 이들은 저마다 아픈 상처를 안고 있다. 김정우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같이 있던 친구 2명을 잃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만 되고요. 그때 왜 제가 술을 해먹었을까. 여기 들어와서 진짜 반성도 많이 했어요. 진짜. 회한과 번민의 날들. 그러나 이제 그는 일어서야 한다고 믿는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무이탁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수녀원 일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수로를 파서 만드는 작업. 이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땀을 쏟았다. 사랑도 같이 쏟았다. 자동차 대신 경운기를 모는 즐거움도 있었다. 그리고 힘겨운 노동 끝에 마시는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을 맛보았다. 출소를 앞둔 마지막 수업은 수로와 함께 이런 보람을 쌓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출소. 아니, 교통학교를 졸업하는 날.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건 작업상 여건이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입니다. 보고 나와요. 교도소 안에서 1,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큰 액수는 아니지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돈이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마치며 이들은 어떤 결론을 얻었을까? 얼마 만에 지금 사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10개월 만에. 10개월이요? 예. 어. 다시는 이걸 안 입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운전은 내 생명이다.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둘, 번지성이 있는 자 또는 소행이 불량한 자와 교제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반성과 배움의 날들은 끝났다. 치를 것을 치르고 세상 밖으로 나서는 사람들. 인생의 한 고비를 졸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있는 한 이 자리에 끊임없이 있을 사람들이다. 마침내 교통학교의 문이 열리고 졸업생들이 그 앞에 섰다. 그들의 약속은 우리 모두의 약속일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간절했던 소원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간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날인 오늘 우리는 그 상상 속의 타임머신을 타지 않고도 시간을 넘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서기 2000년 5월 21세기 디지털 키드와 18세기電気동자가 공존하는 시간 속으로 가봤습니다. 일요일 아침 한 뺀적이 없 수면실. 사장의 닭달에 한 아이가 부시시 잠을 깬다. 13살 손형규. 밤샘 근무를 하고 새벽부터 서너 시간 눈을 붙였다는데 만화 영화를 제작하는 이 회사에서 13살 형규는 엄연한 그래픽 디자이너. 컴퓨터 없이는 못 산다는 디지털 키드. 인천 시내 주택가의 작은 서당.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등 돌린 채 글을 읽는다. 이 의젓한 학동 인화는 훈장의 아들이다. 진도가 너무 빨라 또래 틈에 섞일 수가 없다는電気동자. 새벽 5시 반, 아버지 송우영 씨가 인화를 깨우는 시간이다. 하나야. 농초. 농초는 인화의 아호. 세상만사 귀 닫고 오로지 하나게만 정진하라고 지어준 이름이라는데 산에 가야지. 13살 아이의 몸엔 의젓함이 배어있다. 엉덩이까지 닿는 머리를 풀어헤치면 영락없는 여자애. 매일 아침 그 긴 머리를 감기는 일은 아버지 차지다. 인화가 머리를 기른 4년 전부터 아버지가 자청해서 해온 일이다. 언젠가는 혼자서 상투 트는 법도 배워야 할 것이다. 밤에 이제 흐트러진 것을 밤에는 긴장이 풀리잖아. 다 이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이 새벽 공기와 함께 하나로 추스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 깊은 뜻을 인화는 과연 다 헤아리고 있을까? 근데 멋있다. 아주 깔끔하네. 됐어. 깨끗하네. 다음 일과는 산책. 별난 부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네 뒷산을 오른다. 산 위 정자에 이르자 숨도 고르기 전에 시작되는 아버지의 일장 훈시. 가게다 했으니까 사실 너하고 나는 산 위에 후회가 아니겠니? 예. 거기에 부끄럽지 않고 황금을 연마를 해야지. 예. 갈고 닦으면은 먼 훗날 하늘이 들어서시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사람이 들어서지 않겠는가? 예. 열심히 학문을 정진하시게. 예. 인화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역할 줄 모른다. 인화 꿈이 뭐야?
한학자요. 한학자? 예. 왜 한학자가 되고 싶은데? 남들이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저라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한학을 외면하고 있다? 예. 영어나 수학 이런 것도 좋잖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다른 사람도 하기 때문에 뭐 또 저까지 또 따라가면 또 한 번은 또 누가 이깁니까? 음대 강사인 엄마는 흔히 보는 신식 주부다. 18세기와 21세기가 한 지붕 아래 동거를 하는 셈인데 채식을 주장한 건 18세기 아버지. 아버지가 수조를 놓기 전엔 밥상머리를 뜰 수 없다는 것도 구식 아버지가 내린 생활 지침이다. 근데 어릴 때는 좀 굉장히 고집이 좀 있고 자기만 아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머니 사랑도 많이 받고 아들이고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자라면서 한문 공부를 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또 하면서 또 어릴 때 그 걱정했던 거, 혹시 자기만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되는 것이 기우였던 거 알았어요. 형규는 아파트 전아이다. 방과 후 친구들이 과외하러 가는 시간. 아이는 버스 타고 출근을 한다. 학교에서 직장까지는 1시간 거리. 그 사이에 업무상 전화도 오고 어리지만 의젓한 캐리어 보이다.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나갈 수 있으면 편집할 생각인데요. 형규의 직장은 대구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벤처타운. 만화 영화를 만드는 회사다. 안녕하세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창립 멤버로 제 이름 박힌 사물함까지 가진 정식 사원. 네. 애니메이션 되는 것도 알고. 지금은 내년 봄 개봉할 만화 영화의 타이틀 제작에 여념이 없다. 형규를 채용한 건 벤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창근 씨. 재주가 뛰어나긴 해도 직장 생활이 가능할까? 처음엔 반신반의했다는데. 초등학생의 시각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그 감각들, 예를 들어서 뭐 그 물체에 대한 비례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스킬 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감각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보는, 그러니까 물체를 보고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남다른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규는 주위의 우려를 깨고 누구보다도 감각 있고 유능한 맹렬 사원이 됐다. 까마득한 맏형벌 동료들과의 관계 또한 원만하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일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형규의 퇴근 시간은 밤 10시. 대개는 파김치가 돼서야 돌아오는데 오자마자 영어책을 펴든다. 영어 공부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기초공사. 방안은 온통 만화영화 브로마이드로 도배가 돼 있다. 학교 공부보다 컴퓨터와 만화영화가 좋다는 디지털 아이. 부모도 형규의 타고난 끼를 말리지 못한다. 그전에는 부모들이 다 이렇게 참견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기 반감이 참 많았는데 그거 다니면서 형규야 할 거는 미리 하고 가야지 그러면은 해놓고 가고 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기 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는 만족을 느끼죠. 수업 시간 친구들 틈에 끼면 형규는 그냥 13살 바기가 된다. 디지털 키드 형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 The same. 다 같이. It's the same. Good.
댕기동자 인화는 영어 시간을 좋아한다. 운동 시간이 절대 부족한 형규의 취미는 검도. 인화의 취미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피아노 연주. 밑에 미음. 순서가 이거 먼저 하는 거 이렇게 한일자 이렇게. 글씨는 순서가 정확해야 댕기동자 돼요. 인화도 일을 한다. 내가 지워줄까? 아버지 서당에서 인화의 직책은 보조 훈장. 천자문 배우러 온 코 흘리게 들 스승 노릇을 곧잘 해낸다. 훈장님께 경배, 읍, 양, 슬, 배. 송우영 씨는 초등학교만 마친 뒤 한학자였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이 길을 걸었다. 읍, 양, 안녕히 계십시오. 자, 오늘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결혼은 음악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와 신식으로 했지만 그의 생활 신조는 변할 줄 모른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마음까지 바뀌면 안 되고 원칙이 뒤집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한학이라는 어떤 학문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그 가장 기초적인 덕목들을 유일하게 잘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비의 도를 나가기 아들에게 전에 고스란히 물려주려는 것인데 기운을 좀 풀자. 응?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옛 선비들이 글 읽기 전 몸풀기로 했던 선비 체조부터 하고 아주 시원하게. 인화가 읽는 것은 효경. 일반 학교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과정쯤 되는 셈이다. 이렇게 낭낭한 소리로 글 읽어가며 선비 수업을 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 꾀가 나지 않는다면 어린애가 아닐 것이다. 아, 뭐냐? 아니요. 아, 목소리가 그 모양이냐? 아, 참나, 원. 글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글씨는 몸이 낭낭하게 글을 쭉쭉 읽어 나가야 된다고. 잘하라고. 송우영 씨는 누구보다도 아들 인화한테 엄격한 스승이다. 대구 중심가의 벤처타운. 13살 어린 사원 형규는 오늘도 야근을 한다. 제 날짜에 맞춰 타이틀을 완성하려면 밤샘까지도 기꺼이 할 수밖에. 영화에 만든 심영래 아저씨처럼 그런 신지식이 돼가지고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싶어요. 같은 시간 인화는 붓글씨를 쓴다. 친구들이 머리채를 잡아채며 놀릴 때도 많지만 세상만사 외면하고 공자왈 맹자왈 한학에만 정진할 거라는 속 깊은 아이. 주역까지 띄고 그다음에 뭐 교수왕조실록 그런 것들을 끝까지 막힘없이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럼 제가 되겠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는 디지털 키드 형규. 그 누가 뭐라 해도 한학이 좋다는 댕기동자 인화. 2000년 어린이날에 본 우리 아이들의 초상이다. 산호라면 급행열차를 타고 창밖을 볼 때처럼 아깝게 스쳐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젠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세상사도 놓치지 않고 돋보기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는 창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보는 가장 리얼하고 또 가장 투명한 창, VJ 특공대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다시 열어드리겠습니다.